서울 서촌의 한적한 골목길. 민서의 향기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향수 공방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향기들이 모여 조화롭게 숨 쉬는 곳이었다. 시트러스의 상큼함, 라벤더의 편안함, 그리고 샌다루드의 묵직함까지. 공방의 주인인 조향사. 고민서는 수백 개의 시향병이 꽂힌 퍼퓸 오르간 앞에 앉아 섬세한 손길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향기는 기억이자 감정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세상 너머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존재했다. 그녀의 시선이 작업대 한편에 놓인 붉은 글씨의 우편물들에 닿았다. 밀린 공방 월세 고지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열정은 풍요로웠지만 현실은 언제나 팍팍했다. 그때 공방의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불안한 기색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아로마 오일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 다른 가게였다면 숙면에 좋다는 라벤더 오일 한 병을 팔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따뜻한 소파로 안내했다. 할머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향기로 남아있으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소나무 숲이 있던 고향집의 툇마루, 어머니의 화단에서 피어나던 은은한 들장미 향기. 민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의 향수로 빚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립과 캐모마일, 그리고 들장미 오일을 그녀만의 레시피로 조합했다. 맡아보세요. 시향지에 묻힌 향기를 맡은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과 평온함이 담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민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행복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향기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뇌며 가게를 나섰다. 할머니가 떠나고 공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갑자기 문이 닫히며 종이 딸랑하고 울리는 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사방의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지독한 폐소공포증에 휩싸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왼쪽 손목에 찬 팔찌를 움켜쥐었다. 팔찌에는 우윳빛의 작은 월장석, 유해창 실참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그날이 희미한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둠, 그리고 콘크리트 먼지 냄새,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혔던 끔찍했던 기억,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한 소년의 겁에 질린 목소리. 그녀는 부서진 철근에 다리가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꼭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구조되기 직전 소년이 고맙다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월장석이었다. 그녀는 그 소년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와 그리고 이 기묘한 돌멩이만을 남겼다. 같은 시각 서울 최고의 마천루 엘리시안 호텔의 회장실. 안도현 회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또다시 주선한 선자리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비서에게 돌려보냈다.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그가 앉아있는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보다도 더 차가웠다. 비서가 나가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아주 잠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 깊고 지친 지독한 그리움이 떠올랐다. 그는 책상의 가장 깊숙한 서랍을 비밀 열쇠로 열었다. 검은 벨벳 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따뜻한 오렌지 빛을 띠는
일장석 리창 씨이었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10년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그는 돌을 어루만졌다. 10년 전 그를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빛, 그 정체 모를 소녀의 침착하고 따뜻했던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같은 기억에 파편을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운명의 두 조각이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절박함을 안고 같은 날 저녁 같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고민서는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작은 향수 샘플 병들을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오늘 있을 엘리시안 호텔과의 미팅은 그녀의 작은 공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행운을 빌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월장석 참을 한번 쓰다듬었다. 안도현은 오늘 저녁에 있을 맞선 자리가 지긋지긋한 지옥과도 같았다. 할아버지의 최후 통첩 그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들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부적처럼 늘 지니고 다니던 일장석 참을 한번 꽉 쥐었다. 10년 전 그를 어둠 속에서 버티게 해주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을 떠올리며 엘리시안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 운명의 장난은 신입 직원의 작은 실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안도현의 맞선 상대는 9번 테이블에서 고민서가 만나기로 한 호텔 프로젝트 담당자는 6번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안도현을 6번 테이블, 즉 고민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할아버지가 보낸 또 다른 여자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꽤나 소박한 타입인가. 그는 빨리 이 의미 없는 시간을 끝내버릴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앉은 남자가 호텔의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젊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반드시 계약을 따내야 한다는 비장함에 휩싸였다. 그가 먼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시작하시죠. 그녀는 그 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이 밤새 준비해온 그녀의 영혼이 담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제가 구상하는 엘리시안 호텔의 시그니처 향은, 그녀의 목소리는 향기에 대한 열정으로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가 구이자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친 하루 끝에 가장 편안한 나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런 안도감과 희망을 담은 향기여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향기를 한 편의 시처럼 묘사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어두운 밤 끝의 햇살 같은 향기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고 어두운 밤 끝의 햇살. 그 구절이 안도현의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을 거대한 열쇠처럼 열어젖혔다.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괜찮아요.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은 꼭 와요. 따뜻한 햇살처럼.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하며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목소리.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는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심취해 향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손을 들어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에서 우윳빛 월장석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 도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 돌, 그 목소리, 바로 그녀였다. 10년간 그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그의 유일한 구원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있던 자신의 일장석 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민서의 말문이 멎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돌에 닿았다. 차가운 달빛을 닮은 자신의 월장석,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닮은 그의 일장석,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것처럼 완벽한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 대신 지독한 그리움과 불타는 듯한 집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다림에 지친 그의 진짜 맞선 상대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도연 씨, 저 9번 테이블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민서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맞선 상대를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미팅은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굳어버린 민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집착이 담겨 낮고 위험하게 울려 퍼졌다. 고민서 씨, 우리의 미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 속으로 속절없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도현의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를 닮아 차갑고 조용했다. 그가 저항하는 고민서의 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2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는 호텔의 최상층, 그의 펜트하우스이자 집무실인 공간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마침내 10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10년 전 도심의 한 상가 건물이 붕괴됐던 사고. 기억하오. 그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사고였다. 나는 그때 그 건물 지하에 있었소. 철근 더미 밑에 깔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지. 그는 그날의 지옥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둠과 먼지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 속에서 자신을 미치지 않게 붙잡아준 유일한 것이 바로 근처에 함께 갇혀있던 한 소녀의 목소리였다고. 당신이었어. 그의 눈이 지독한 열망으로 번뜩였다. 그 어둠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목소리, 당신이었어. 그는 구조되던 혼란 속에서 그녀를 놓쳤고 그 후 10년간 오직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와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월장석, 그는 그것을 그녀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의 기억 하나만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다고 고백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한 소년의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그 소년을 안심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동화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기억.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죄송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저에게 그날은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서 그녀의 대답에 도연의 눈에 아주 잠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에게는 애틋한 재회의 시작이 그녀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의 재확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그의 사촌 동생이자 회사의 이사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도연의 옆에 서 있는 민서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형님, 이 시간에 웬 손님이십니까? 그것도 이런 평범해 보이는 아가씨는. 도현은 주제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눈앞의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호텔 시그니처 향수 계약건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게임을 제안하듯 민서에게 말했다. 당신이 조향사라고 했지? 증명해봐.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라벨이 모두 제거된 수십 개의 작은 향수 샘플 병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싼 니치 향수들이 담겨 있었다. 사촌 동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이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맞힐 수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그녀가 시향지 하나를 코끝에 가져가는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리숙하고 불안해하던 여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대적인 후각을 가진 예술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순히 향수의 원료를 나열하는 대신 그 향수가 가진 이야기를 읊기 시작했다. 이건 그녀가 첫 번째 향수를 맡고 나지막이 말했다. 단순한 장미와 샌다루드가 아니에요, 이건. 비 내리는 날에 젖은 정원을 혼자 걷는 한 여인의 외로운 발걸음이에요. 흙냄새와 희미한 오존의 향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쓸한 잔향이 남네요. 그녀는 향수 하나하나에 담긴 조향사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추상적인 풍경까지 완벽하게 언어로 번역해냈다. 그녀의 경이로운 능력에 도현과 그의 사촌 동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을 잃었다. 특히 사촌 동생의 얼굴에서는 경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질투심이 떠올랐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엘리시안 호텔의 시그니처 향수 계약은 당신에게 주겠소.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계약을 제안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왕의 절대적인 소유 선언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촌 동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저 두 사람을 함께 파멸시킬 새로운 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안도현과 고민서의 계약 결혼.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순수한 열정 속에서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배려 속에서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질투하는 그림자는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했다. 그의 사촌 동생. 그는 도연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두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10년 전 사고가 남긴
민서의 지독한 트라우마였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엘리시안 호텔의 그랜드 오픈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그날 밤 호텔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별들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호텔의 시그니처 향, 별빛 메아리를 창조한 천재 조향사, 즉 안도현 회장의 아내인 고민서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도연의 팔짱을 낀 채 화려한 조명 아래에 선 민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객석의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사촌 동생의 입가에 뱀과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호텔 직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함정은 준비가 끝났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 직원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중앙 엘리베이터에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귀빈들을 위한 비상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상 행사장까지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직원이 안내하는 좁은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3층과 4층 사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그리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휴대폰의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어둠과 침묵, 그리고 좁은 공간, 그것은 민서의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깨우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사방의 벽이 그녀를 향해 오므라드는 것 같은 지독한 압박감, 그녀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봉인 해제된 악몽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먼지 냄새,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의 굉음,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철근의 무게감. 안 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성이 마비된 채 과거의 공포 속으로 완전히 침잠하고 있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가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흐느낌에 그의 심장 역시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의 트라우마 역시 바로 그곳 어둠과 폐쇄된 공간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는 다시 10년 전 그날의 잔해 속에 갇힌 무력한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악마와 싸우는 동시에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민서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은 강철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 안에 각자의 과거에서 온 악마들과 함께 그렇게 갇혀버린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거칠고 절박한 숨소리만이 두 사람의 남은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완벽한 어둠과 침묵, 그리고 사방의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지독한 압박감.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금속 상자는 10년 전에 끔찍했던 악몽을 재현하는 완벽한 무대였다. 민서의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벽을 긁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살려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10년 전 먼지와 공포로 가득 찼던 건물의 잔해 속에 갇힌 어리고 무력했던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절박한 비명은 동시에 안도현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깨우는 주문이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 그날의 어둠과 무력감과 끔찍했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 역시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다시 침몰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귓가에 10년 전 자신을 살렸던 바로 그 목소리가 지금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이기적인 공포를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켜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어둠을 억지로 짓누르고 그녀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녀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찾아 꽉 움켜쥐었다. 고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단단했다. 아니, 10년 전에 그 소녀, 그는 그녀를 현재로 끌어오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공동의 상처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 그때 당신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는 어둠 속의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다.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꼬마 반딧불이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 반딧불이의 빛은 아주 작지만 스스로를 비추기에는 충분하다고. 나에게도 그 반딧불이가 되어보라고 말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느다란 밧줄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벽을 긁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거칠었던 호흡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들었다. 그녀의 안에서 공포를 이겨낸 더 깊은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 역시 자신과 똑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처럼 그녀는 다시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반딧불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길을 잃은 달빛 조각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의 빛에 의지해서 함께 어둠을 빠져나왔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 비서가 마침내 그들이 갇힌 곳을 찾아낸 것이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엘리베이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눈부신 빛이 어둠에 잠겨있던 두 사람을 비추었다. 구조팀과 호텔 직원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쏟아지는 불빛과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함께 지옥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 끔찍한 시련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가식과 비밀, 그리고 거리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렸다. 그들의 공동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하고 성스러운 유대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명예회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구원해냄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엘리베이터 사건의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발칵 뒤집혔지만 세상은 조용했다. 안도현의 지시로 모든 언론 보도는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편에서는 차갑고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 비서는 밤새 엘리베이터의 보안 기록과 유지 보수 로그를 분석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안에 남겨진 교묘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해냈다. 모든 증거의 화살은 단 한 사람, 도현의 사촌 동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안 회장의 집무실, 도현은 할아버지 앞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아들의 목숨을 위협한 또 다른 손자의 악행에 안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의 심판은 냉혹하고 단호했다. 사촌 동생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가문에서 의절당한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외부의 적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 도연은 달빛이 쏟아지는 테라스 정원에 서 있는 민서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목에서 월장석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지난 10년간 그가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그가 쫓았던 것은 단순히 이름 모를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증명해줄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기억 속 유령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두려웠어. 그의 목소리는 솔직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 완벽했던 그 소녀가 현실의 당신으로 인해 깨져버릴까봐, 그리고 현실의 당신이 내 기억 속의 그녀를 뛰어넘는 진짜 사랑이 되어버릴까봐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하지만 어젯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포에 질린 당신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 앞에서 전부 사라져 버렸다는 걸. 내가 사랑하는 건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야. 바로 내 눈앞에 당신, 고민서라는 여자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월장석과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따뜻한 빛의 일장석으로 장식된 반지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오해와 사고로 시작됐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진심으로, 나의 선택으로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고민서 씨, 나와 진짜로 결혼해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공원은 10년 전 그들을 묶어주었던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곳이었다. 끔찍했던 트라우마의 장소는 이제 푸른 생명이 자라나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온전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눈부셨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일장석을, 그녀는 손목에 월장석을. 동시에 어루만졌다. 태양과 달.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냈군. 그들의 공동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의 붉은 실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공원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짓눌렀던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2년 후 세상 사람들은 엘리시안 호텔에 갈 때마다 그곳을 감싸고 있는 신비롭고 따뜻한 향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빛 메아리라는 이름의 그 향수는 호텔의 상징이자 천재 조향사 고민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공방 민서의 향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향수 부티크가 되어 있었다. 안도현과 고민서 두 사람은 미술계와 호텔업계를 넘나드는 가장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파워 커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엘리시안 힐링센트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의 그들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향기 치료와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했다. 그들의 아팠던 공동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연고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곳, 서촌의 작은 향수 공방에 함께 있었다. 공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넓어졌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퍼퓸 오르간 앞에 앉아 새로운 향수의 마지막 한 방울을 신중하게 떨어뜨리고 있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근처의 안락의자에 앉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객이나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상 속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찾는 그녀의 남자였다. 마침내 그녀가 작업을 마치고 작은 시향지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눈 감아봐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완성된 향기를 담은 시향지를 그의 코끝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깊고 따뜻하고 평온한 향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어때요? 그녀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향기를 음미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랑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완벽한 한마디를 건넸다. 아이향, 집 냄새가 나. 그의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 갇혔던 소년과 두려움에 갇혔던 소녀는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단순히 서로를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집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한때는 고통의 기억이었던 그들의 공동의 상처는 이제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마지막 향수가 되어 두 사람의 주위를 영혼처럼 맴돌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안도현과 고민서의 10년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설레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라도 진실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